130년 전 청나라와 일본이 맞붙었던 전쟁입니다. 청일전쟁입니다. 이 땅 조선에서 조선과 아시아의 미래를 두고 쟁패했던 바로 그 전쟁. 청일전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종훈입니다. 오늘은 운명의 청일전쟁 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대한제국과 잃어버린 10년입니다. 청일전쟁 후 조선정부는 10년을 허송세월했습니다. 1894년에 벌어졌던 이 조선 땅에서 시작됐던 청일전쟁이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끝이 납니다. 그 이후 많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 많은 일이 벌어졌던 그 세월, 대한제국, 조선이 망할 때까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1905년 을사조약이 맺어질 때까지 그 10년 동안 대한제국과 조선의 정부, 그 지도자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911년) 신해혁명이 터졌습니다. 이듬해 청나라가 붕괴됐습니다. 황제국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공화국인 중화민국이 설립이 되죠. 이 중화민국은 혼돈을 거듭하다가 1916년 중화제국으로 바뀝니다. 다시 황제국이 된 겁니다. 그 황제는 다름 아닌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 원세계입니다. 원세계가 북경에서 황제를 자칭하는 사이에 각 성들이 서로 독립을 주장하면서 대륙은 내전일보 직전 상황으로 빠져듭니다. 당연히 신생 황제국의 황제인 원세계 정부는 위기에 몰리죠. 그러자 이 정부는 상해에 있는 중앙여지학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지리학회입니다. 이 지리학회를 통해서 중국 역사상 가장 희귀한 지도를 제작을 합니다. 지도 이름은 중화국치지도입니다. 청왕조가 겪은 국난과 치욕을 교훈 삼아서 내전으로 외세 어부지를 주지 말자는 교훈적인 지도입니다. 원세계가 죽은 뒤에도 1931년까지 중국은 도처에서 이 국치지도를 만들어서 반외세 투쟁에 활용합니다. 이 지도를 자세히 볼까요? 그 지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도를 보라. 부서져 불완전하고 원수들은 바다처럼 깊고 치욕은 산처럼 무겁다. 바라건대 우리 동포는 노력에 또 노력을 해서 중화의 앞날 억만년을 만들라. 그리고 이 지도에는 자기네들이 잃어버린 상실한 땅을 가리키는 실지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볼까요? 당시의 조선 또한 실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옆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조선, 한국이라고도 함. 우리나라 번속이었는데 광서 21년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그 독립이 허락된. 시모노세키 조약은 잘 알다시피 청일전쟁 종전협정입니다. 그때까지 조선은 역대 중국 속국이었다는 말입니다. 1895년 6월 2일 조선 국왕 고종이 이렇게 조령을 내립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우리 독립을 세계에 표창했다. 영구 독립을 기리는 독립경축일, 독립경일로 정해서 큰 명절, 대경절로 삼으라. 물론 이때는 갑오개혁 정부였기 때문에 이게 100% 고종의 뜻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찌됐든 이 아까 보셨던 이 지도에 붙은 조선의 설명은 이렇게 끝납니다. 선통 2년 1910년 일본의 멸망함. 속국을 독립시켜줬더니 일본이 망했다는 뜻입니다. 독립 15년 만에요. 수천 년 중국이 지휘하던 천하가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근대 세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쩌면 조선 역사상 국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시기가 도래했던 겁니다. 하지만 조선 지도부는 이 근대로 연착륙할 기회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청일전쟁 종전 후 1905년 을사조약까지 10년을 많은 사람들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릅니다.
1894년 8월 1일 일본이 중국에 공식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서구 열강은 일제히 중립을 선언합니다. 영국도요. 왜 영국 도요냐고요? 영국은 일본의 선전포고를 하기 전에 조선의 아산 앞바다에서 자기네 상선 고승우가 일본 포격에 침몰당했던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에 의해서 러시아 또한 강요회에 의해서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영국은 오히려 일본에 호의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영국은 이 일본이 자기네와 중앙아시아에서 헤게모니 쟁탈전을 벌이고 있던 러시아의 극동 남하를 저지할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자기들 대신해서 일본이 러시아를 상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 상선이 무단으로 침몰당하는 그런 불의를 겪었지만 영국은 일본에 항의하지 않고 중립을 지켰습니다. 전황이 압도적인 일본의 승리로 돌아갔어도 열강은 이해관계 손상을 우려해서 겉으로는 중립을 지켰습니다. 전쟁 동안 일본군에 의해서 3만 명이 넘는 조선인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열강은 침묵했습니다. 이 열강 또한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두고 있었죠. 그들에게는 이 극대화를 위한 공존 질서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때 영국에 주재하던 일본 공사가 있었습니다. 아오키 슈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본국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유럽 제국은 일본 요구가 유럽 이익을 해치지 않고 중국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지 않는다면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요. 일본이 승리하면 대륙에서 일본이 큰 이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당연히죠. 그런데 이 이권은 다른 열강들에게 최혜국 대우라는 조항에 의해서 동급으로 확보가 될 수 있는 이권입니다. 최혜국 대우는 지금도 국가 간의 조약을 맺을 때 늘 들어간 조항인데 한 국가에 부여하는 유리한 대우를 다른 조약 당사국에게도 똑같이 부여한다는 조항입니다.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이권과 권리를 부여하겠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세계 열강들이 중국과 청과 맺은 조약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최혜국 대우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이권을 차지하게 되면 똑같은 이권을 중국에게 요구를 해서 받을 수가 있다는 그런 계산을 했던 겁니다. 그런 동일한 이득을 얻으려는 심산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해 1894년 10월 26일 일본 내무대신 이노우에 가오루가 전권공사로 입국했습니다. 조선에요. 그리고 그해 10월 26일 일본 대신 장관 이노우에 가오루가 전권공사로 조선에 입국했습니다. 단순한 공사가 아닙니다. 전권을 가진 거물 정치인이 직접 조선을 좌지우지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중립을 선언한 외세로부터 외면당한 조선은 이제 고립무원이었습니다. (1864년 1월 21일) 조선 26대 국왕에 고종이 등극을 합니다. 하지만 그날 정식으로 왕이 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해 10월 9일 청황제로부터 국왕에 정식으로 책동하겠다는 그런 문서가 도착을 했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고종이 조선의 왕이 됐던 겁니다. 그 날짜 승정원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특별히 황제 허락을 받아 번국의 왕에 책봉되는 고칙을 반포하게 되었나이다. 황은이 하늘같이 높아서 보답할 방도를 모르겠나이다. 그리고 31년 뒤인 1894년 건국 이래 최대 밀란인 동학농민전쟁이 터졌습니다. 죽창을 들었던 동학농민군은 고종 정권이 부른 외국군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진압되고 맙니다. 조선에서 시작된 청일전쟁은 대륙에서 종료됐습니다. 그 부산물로 열강의 외면 속에서 일본의 야심에 가득히 포장된 조선의 독립이 이루어졌습니다. 1895년 4월 17일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청일 양국 간에 맺은 이 조약 1조는 이렇습니다. 청은 조선이 완결 무결한 자주 독립국임을 확인하며 일본과 대등한 국가임을 인정한다.
전쟁의 철저한 부산물로 얻은 독립입니다. 대륙을 노리는 일본이 조선을 자기네 섬돌로 삼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었죠. 조약 체결 2달 뒤에 일본은 독일과 프랑스, 러시아 3국의 간섭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전리품으로 넘겨받았던 요동반도를 반환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3개국 연합 세력이 화장 처리만을 남긴 시체 정도의 힘밖에 없는 존재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네들은 마음대로 조선을 좌지우지하고 훗날 언젠가는 저 청나라 대륙을 진출하겠다는 야심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조선이 독립을 한 겁니다. 하늘 같은 황은을 갚을 길이 없다고 했던 그 지도자 고종이 조약 체결 한 달 보름 뒤인 6월 2일 조선의 영원한 독립을 경축하라고 명을 내린 겁니다. 이 어명 뒤에는 물론 일본 후원을 받는 갑오개혁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종은 23일이 지난 그달 25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작년 6월 이후 내가 내린 칙령과 제가사항은 그 어느 것도 내 의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철회해야 한다라고요. 어부지리 혹은 강요로 얻은 독립은 받아들이고 구시대 병을 고치려고 쓰는 약, 매천 황인의 표현을 빌자면 구시대 병을 고치려고 쓰는 약인 이 개혁은 거부를 해버린 겁니다. 그때 아시아에서 활동했던 영국 외교관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중에 조지 커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설가입니다. 이 커즌이 조선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조선은 팔에 안겨있는 악의 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유약함이 조선의 유일한 강점이다. 만일에 조선이 동아시아의 판도를 바꿀 정도로 강력했다면 틀림없이 열강에 먹혀버리고 말았으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외세에 의존해서 생존하던 조선 정부에 대한 조롱이기도 했습니다. 청일전쟁이 끝나고 그 유약한 조선을 둘러싼 국제정세는 일종의 진공 상태였습니다. 청은 배상금 마련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2억 량이 넘는 그 돈을 마련해야 했고 일본 또한 국내 정치로 시끄러웠습니다. 러시아는 만주 경략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1896년 6월 9일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의정사나가 체결됩니다. 상호 합의 하에 조선에 관여한다. 내용이 그랬습니다. 로마노프 그리고 야마가타 양국의 외부 대신들이 의정서를 맺었습니다. 조선을 관여할 때는 서로 간에 합의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최소한 외교적으로는 조선에서 러시아와 일본이 세력 균형에 합의했다는 뜻입니다. 그 상황에서 조선은 비교적 간섭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근대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러해야 했죠. 러시아가 주도했던 삼국 간섭에 일본이 굴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동반도를 청나라에 반환하죠. 그 외형을 보고 고종 정권이 러시아에 접근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에 반발한 일본이 정부가 개입해서 왕비 민씨 암살 사건을 벌입니다. 을미사변이죠. 여기에 고종이 1896년 2월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주한 사건이 아관 파천입니다. 이후에 전국은 친러 집단이 이끌게 됐습니다. 1896년 8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한 지 반년 만에 고종은 경운궁, 그러니까 지금 덕수궁입니다. 이 경운궁 수리 공사 개시를 명합니다. 이듬해 2월 고종은 경복궁을 버리고 그 엄청난 돈을 퍼부어서 만들었던 경복궁을 버리고 경운궁으로 환궁했습니다. 그 사이에 아관에서 고종은 민영화를 러시아로 보냅니다. 니콜라이 2세 대관식에 참석을 시키죠. 거기에서 민영화는 조선을 러시아 보호령으로 삼아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황제에게. 민영화는 이 보호령 요구가 관철이 되지 않자 대규모의 군사를 궁궐 안에 주둔시켜달라고 했죠. 이 또한 무산이 되고 러시아는 대신에 10여 명의 군사 교관들을 보내는 걸로 만족하고 맙니다. 중요한 건 군사를 대규모
궁궐에 주둔시켜달라는 어이없는 요구를 고종의 명으로 요구를 하고, 나아가 러시아 보호령으로 삼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그런 어이없는 짓을 그 러시아에 가서 벌였다는 겁니다. 1897년 10월 대한제국을 선포한 고종은 한 달 뒤에 왕비 민씨를 위해서 국고를 탕진하면서 성대한 국장을 치릅니다. 1899년 고종 정권이 반포한 대한국국제라는 법이 있습니다. 일종의 헌법입니다. 여기에는 제정 러시아 짜르에 버금가는 황제 독재권이 규정됐습니다. 정치 고문, 군사 교관, 무기, 철도, 광산, 목재 같은 이권이 러시아로 속속속속 넘어갔습니다. 이 이권이 러시아로 넘어가는 광경을 본 다른 열강들도 최혜국 대우조왕을 내세워서 이권을 챙겨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어에 능했던 김홍육이라는 역관이 한동안 고종의 입과 귀 행세를 하면서 권력을 누렸습니다. 김홍육은 나중에 결국 처형이 됐죠. 러시아와 일본이 조선을 남북으로 분할 점령하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고종은 뭇 사람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평양에 풍경궁이라는 대규모 궁궐공사를 강행합니다. 여차하면 북쪽을 차지할 러시아 쪽에 붙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1905년 을사조약 체결 직전까지 대한제국 정부 치하에서 벌어진 일들은 이미 명백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이 벌인 일들을 대한제국이 자주 독립을 위해서 일을 했다, 아니면 고종이 자주 독립을 염원하며 개혁 조치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말들은 모두 헛된 이야기고 왜곡입니다. 제가 숱하게 이 위에 있는 매국노 고종 코너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 강의를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수동적으로 개시됐던 개혁을, 갑오 개혁을 거부하고 권력을 극소수 집단에 집중시킨 결과 조선과 그 후속 국가인 대한제국은 황제 또는 황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소수의 관료가 동의하면 그만인 허약한 주권을 가진 나라로 전락해버렸던 겁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도장 하나로 나라가 넘어가 버린 근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그 10년 동안, 아니 잃어버리지 않고 착실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그 10년 동안 나라와 공동체의 이득을 팽개치고 권력만 추구했던 그 대가가 총 한 방 쏘지 않고 나라를 넘기는 거였습니다. 이 잃어버린 10년에 대해서 유사하고 많은 평가가 존재합니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를 인용을 하면서 강의 끝을 맺겠습니다. 1896년부터 1905년까지 10년을 성실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용했었더라면 한국의 미래는 바뀌었을 것이다. 극동의 역사와 세계 역사도 아마 상당히 바뀌었을 것이다. (1963년) 미국에서 활동했던 이정식이라는 선생님이 쓴 책에 나오는 평가입니다. 원래 영문입니다. 이 영문 원본에는 이 성실히 이용했다면 이라는 문구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첫 번째 사전적인 의미는 양심적이라는 뜻입니다. 양심적인 사용을 했더라면, 성실하게 양심적으로 그 잃어버린 10년을 사용했더라면 극동아시아, 세계, 작게는 조선의 운명이 바뀌었을 것이다 라는 어찌 보면 헛되고 어찌 보면 서글픈 가정법입니다. 오늘 청일전쟁, 운명의 청일전쟁 7번째 시간, 대한제국과 잃어버린 10년 이야기였습니다. 박종인의 땅의 역사입니다.